어머니, 제가 이 집 주인이에요. 싫으시면 요양원에 들어가세요. 72세 김순자 할머니가 친아들에게서 들은 말입니다. 할머니가 40년 동안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해서 산 집, 그 집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물려준 지 단 3개월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 아이한테 미리 집을 넘겨주면 상속세도 아끼고 어차피 내 자식인데 뭐 설마 내 아이가 날 쫓아내겠어.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가정법원 통계에 따르면 부모 자녀 간 부동산 분쟁이 매년 15%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여 후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전체의 30%.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딘가에서 김순자 할머니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빛밤 라디오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실화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가족을 지키는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순자 할머니, 올해 72세, 경기도 수원에서 평생을 살아온 분입니다. 남편이 47세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할머니는 두 아들을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큰아들 철수는 중학교 2학년, 작은아들 민수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죠. 보험도 별로 없던 시절, 할머니는 남편이 다니던 작은 공장에서 나온 퇴직금 8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들 대학까지는 보내야지. 할머니는 동네에서 가장 바쁜 식당에 취직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장을 보고 밤 11시까지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요일도 없이 일했죠. 발이 퉁퉁 붓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를 대느라 자신은 헌옷만 입고 외식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25년 전 수원의 30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당시 가격 8천만 원. 할머니 인생 최대의 구매였죠. 이제 우리도 내 집이 생겼구나. 두 아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갔습니다. 큰아들 철수는 경영학과를 나와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고 작은 아들 민수는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뿌듯했습니다. 남편 없이도 아이들을 잘 키워냈다고 생각했거든요. 5년 전부터 큰아들 철수는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제가 효도할게요. 철수는 정말 효자였습니다. 매달 용돈도 드리고 명절마다 선물도 챙겨주었죠. 그런 철수가 작년 여름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요. 중국 쪽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는데 초기 자금이 3억 정도 필요해요.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3억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죠. 그런데 어머니 집을 제 명의로 바꿔주시면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어머니는 계속 이 집에서 사시고요. 철수는 서류까지 준비해왔습니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나중에 상속세도 많이 나올 텐데 미리 증여하시는 게 세금도 아끼고 좋아요. 요즘 이 아파트가 5억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믿었습니다. 그동안 효도도 잘해왔고 사업도 성실하게 해왔으니까요. 어머니, 복잡한 건 저희가 다 처리할게요. 여기만 도장 찍으시면 돼요. 할머니는 어려운 법률 용어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설명해 주니까 그냥 믿었죠. 부동산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할머니가 40년 동안 피땀 흘려 산 집이 아들 이름으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철수는 오히려 더 자주 안부를 물었고 용돈도 평소보다 많이 드렸죠. 어머니, 사업이 잘 풀리면 더 큰 집으로 모셔드릴게요. 할머니는 기뻤습니다. 아들에게 집을 물려준 게 잘한 일 같았거든요. 2개월째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철수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집에 담보대출을 3억 받았어요. 매월 이자가 200만 원씩 나가는데 사업 초기라 아직 수익이 안 나고 있어서 힘들어요.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그래? 그럼 어쩌지? 어머니도 이 집에 사시니까 생활비를 좀 보태주셔야겠어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아, 이 집은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내가 왜 생활비를 내야 하니? 어머니, 지금 이 집 주인은 저예요. 법적으로는 제 집이고 제가 대출까지 받았잖아요. 할머니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3개월째 며느리 영희가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저희가 전세 사는 집 계약이 끝나가서 이 집에 들어와 살려고 해요.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너희가 여기 들어온다고? 네, 어차피 우리 집이잖아요. 어머니는 작은 방 하나만 쓰시면 돼요. 안방은 저희가 쓸게요. 며느리의 말에 할머니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니? 이 집은 내가 4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산 집이야. 철수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법적으로는 우리 집이에요.
싫으시면 요양원 알아보시든지.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40년 동안 효도한 아들이 이런 말을 할 줄은.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벌써 이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방은 저기 작은 방으로 하시고 거실에 있는 어머니 물건들은 좀 치워주세요. 할머니가 평생 모은 가구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다 치우라는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둘째 아들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형이 이러는데 어떻게 하지?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형이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민수가 형 철수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이건 너무하잖아요. 어머니가 평생 모은 집인데. 야, 넌 뭘 알아? 이제 내 집이야. 어머니한테도 법적으로 설명해드렸어. 형제간에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평생 사이좋던 형제가 완전히 갈라져 버린 거죠. 결국 할머니는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민수가 임시로 자기 집에 모셨지만 며느리 눈치가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국민연금 40만 원으로는 생활하기도 빠듯했죠. 지금 할머니는 6평짜리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창문도 작고 햇빛도 잘 안 드는 지하 반지하 집이죠. 40년 동안 살던 넓은 집이 그리워서 가끔 그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가 봅니다. 하지만 올라갈 용기는 나지 않습니다. 큰아들 철수와는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손자, 손녀 얼굴도 못 보고 있어요. 내가 저 아이를 40년 동안 키웠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할머니는 지금도 후회하고 계십니다. 집보다 더 큰 상처는 가족이 깨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정수 씨는 김순자 할머니 사례를 분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할머니는 증여와 임대의 차이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집을 잠깐 이름만 빌려주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한 소유권 이전이었죠. 둘째, 구두 약속만 믿었습니다. 평생 살 수 있다는 약속을 법적 문서로 남기지 않았어요. 셋째, 전문가 상담 없이 복잡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게 가장 치명적이었어요. 통계청과 가정법원 자료를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매년 부모 자녀 간 부동산 분쟁 15% 증가, 증여 후 갈등 발생률 30%, 60세 이상 부모가 피해자인 경우 85%, 평균 피해 금액 2억 3천만 원. 하루 평균 전국에서 12건의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박영희 씨의 조언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반드시 평생 거주권을 설정하세요. 이건 공증을 받아서 등기부 등본에 기재해야 법적 효력이 있어요. 집 전체를 한 번에 증여하지 마시고 지분을 나누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는 자녀에게, 30%는 부모가 계속 갖고 있는 거죠. 변호사 이정수 씨는 강조합니다. 비용이 든다고 아끼지 마세요. 변호사 세무사 상담비 100만 원이 나중에 몇억 원을 지켜줄 수 있어요. 모든 가족이 참여해서 명확한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증여 조건, 거주 조건, 부양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해요. 다른 안전한 대안들도 있습니다. 생전에 증여하지 말고 유언장으로 상속하는 방법, 전문기관에 맡겨서 관리하는 가족 신탁제도, 한 번에 주지 말고 매년 조금씩 나누어주는 연금 방식 증여, 다음 상황이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녀가 갑자기 증여를 재촉한다. 복잡한 서류를 빨리 처리하자고 한다. 어차피 가족인데 라고 말한다. 자녀의 사업 자금 목적이다. 담보대출과 연결되어 있다. 다른 가족 구성원이 반대한다. 반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고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한다면 안전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40년 동안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해서 마련한 집.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가족 간 재산 분쟁의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극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도 중요하지만 법적 보호장치는 더욱 중요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와 재산, 그리고 가족의 화목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김순자 할머니 같은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오늘도 은빛밤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실화 사연을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